깊은 밤 아무도 없는 집 지하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건이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딱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주택을 드디어 장만했어요. 조금 낡긴 했지만 넓은 마당과 지하실까지 있는 2층 집이었거든요.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첫날 밤 저희는 이삿짐 정리에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밤이라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밤 11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이고 아이고 응애 응애.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분명히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왜 그래? 지금 소리 안 들려? 남편이 귀를 기울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기 우는 소리 맞지? 맞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저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지하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지하실엔 아무도 없는데 혹시 옆집 소리가 새어나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집은 단독주택이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꽤 떨어져 있었어요. 응애, 응애.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여보, 방금 들었지? 분명히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저희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아직 정리하지 않아서 이삿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여기서 들렸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하실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마치 저희가 내려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어디 구멍이 있어서 외부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닐까? 남편이 지하실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지하실이었어요. 일단 올라가자. 아마 착각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또 그 소리가 들릴까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젯밤 일이 너무 신경 쓰여. 나도 그래. 다시 한번 지하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자. 낮에 보는 지하실은 밤보다 덜 무서웠어요. 햇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여기 뭔가 흔적이 있을까? 벽면을 두드려보고 바닥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콘크리트 벽과 바닥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정말 착각이었나 봐.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밤 11시쯤 또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그리고 더 슬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또 들려. 나도 들어. 이번엔 확실해. 저희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려오자마자 울음소리는 또 그쳤어요. 도대체 뭐지? 셋째 날, 넷째 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지하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정말 이상해. 뭔가 있는 거야. 다섯째 날 밤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소리만 들어보기로 한 거죠. 울음소리는 약 20분 정도 계속됐어요.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크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기가 거기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거 녹음해보자. 저는 핸드폰으로 울음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녹음된 파일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들렸는데 우리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 건가? 점점 더 미스터리해졌어요. 분명히 들리는데 녹음은 안 되고 지하실에 내려가면 소리가 멈추고 이 집에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일주일이 지나자 저희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매일 밤 11시만 되면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이웃들한테 물어보자. 다음 날 오후 저는 옆집에 인사를 갔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김민수입니다. 문을 열어준 건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그런데 제가 어느 집에서 왔다고 말하자 아주머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그 집에서요? 네, 맞아요. 혹시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은 예전에 사건이 있었던 집이에요. 사건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인데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아주머니의 말이 모호했어요.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꺼려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아기와 관련된 일인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기요? 왜 갑자기 아기 이야기를? 사실 저희 집 지하실에서 매일 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요. 아, 그래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역시 그러시는군요. 역시요?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는 뜻인가요?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다들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뭔가 있는 거네요?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집 지하실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30년도 더 전 일이에요. 그때 그 집에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아기가 하나 있었대요. 그 아기가 어떻게 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가.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소문만 있었어요.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저는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 집에서 사건이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게 이상해. 저희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그 집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부터 찾아보자.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기사가 없었어요. 30년 전 신문 기사들을 다 뒤져봤는데도 그 집과 관련된 사건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아기가 실종됐으면 분명히 기사가 났을 텐데. 경찰서 사건 기록도 찾아보자.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과거 사건 기록을 검색해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기록됐나? 아니면 사건이 아예 기록되지 않았거나. 저희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그 사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사건이 고의로 지워진 것 같아. 그러던 중에 저희는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 봤어요. 혹시 오래된 지역지나 마을 소식지에 뭔가 기록이 있을까 해서요. 30년 전 자료들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도서관 사서가 저희를 지하 자료실로 안내해 줬어요. 여기 오래된 신문들이 있어요. 저희는 30년 전부터 25년 전까지의 모든 지역 신문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제가 찾은 건 1993년 8월 15일자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문의 세 번째 페이지가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걸 잘라낸 거지?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신문들을 확인해 보니 더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1993년 8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신문들에서 모두 같은 페이지가 잘려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고의로 자른 거야. 무슨 기사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마치 누군가 특정 기사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잘라낸 것 같았어요. 다른 도서관도 확인해보자. 저희는 근처 다른 도서관들도 가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시기의 신문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훼손돼 있었어요. 이건 체계적으로 지워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주일 더 지난 후 저희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지하실을 자세히 뜯어보기로 한 거죠. 혹시 벽 안쪽에 뭔가 숨겨진 게 있을지도 몰라. 남편이 철물점에서 도구들을 사왔어요. 해머, 정, 그리고 금속 탐지기까지. 어디부터 시작할까?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부터 해보자. 저희는 매일 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디서 가장 크게 들리는지 파악해뒀어요. 지하실 북쪽 벽 근처였습니다. 남편이 벽을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어요. 여기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 정말? 저희는 조심스럽게 벽을 뜯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1시간 정도 작업하니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뭔가 있어. 구멍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니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습니다. 뭐지? 남편이 손을 넣어서 꺼낸 건 낡은 상자였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자.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작은 아기 옷, 젖병, 그리고 낡은 신문지 조각들. 이게 뭐야? 저는 신문지 조각을 펼쳐봤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기, 행방묘연. 헤드라인 아래로는 더 자세한 내용이 써 있었어요. 지난 8월 12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박씨 29의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집에서 실종됐다. 아이는 지하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사건이구나. 신문 조각을 더 펼쳐보니 아기 사진도 있었어요.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박지훈. 이게 그 아이 이름이야. 그런데 신문 기사 아래쪽에는 이상한 메모가 손글씨로 써 있었어요. 진실을 묻지 마라. 위험하다. 누군가 일부러 경고 메시지를 남겨둔 것 같았어요. 이걸 누가 여기 숨겨둔 거지? 아마 그때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아닐까? 상자 안에는 다른 것도 더 있었어요. 작은 편지 하나였는데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발견한 증거들을 모두 가져가서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매일 밤 들리는 울음소리부터 지하실에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30년 전에 아기 실종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고개를 갔었어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요. 네, 없다고요? 저희가 가져온 신문 조각을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분명히 사건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경찰관이 신문을 자세히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 다른 경찰관을 불러서 함께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신문 기사는 뭔가요? 혹시 다른 지역 사건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경찰들이 오히려 저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하시죠? 그럼 매일 밤 들리는 울음소리는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착각이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죠. 결국 경찰은 정식 수사를 거부했어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이상하다. 분명히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록이 없을 수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누군가 고의로 기록을 지운 거야. 그럼 정말로 은폐된 거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저희는 경찰의 도움 없이도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조사해보자. 어떻게? 30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야. 저희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30년 전에 박지훈이라는 아기가 실종된 사건 기억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두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저희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신 정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있어. 은퇴했지만 아직 살고 있을 거야. 누구세요? 이기철이라는 사람이야. 그때 지역신문 기자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고 들었어. 저희는 곧바로 그 기자를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같은 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기철 기자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상황을 설명하고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저희가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말하자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정말로 그걸 찾으셨다고요? 네. 신문 조각이랑 아기용품들을요. 그럼 만나죠. 하지만 조용한 곳에서요. 다음 날 오후 저희는 한적한 카페에서 이기철 기자를 만났어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이 일을 다시 파헤쳐 주기를. 그럼 정말로 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혀버렸죠. 이기철 기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기 박지훈이는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당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범인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잡힐 수 없는 사람이었죠. 누구요?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집에 충돌했는데 그 충격으로 아기가. 하지만 권력으로 모든 걸 덮었어요. 그런 일이
저도 기사를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문사에서 막았고 결국 모든 증거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경찰 기록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이 없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협박과 회유를 당했거든요. 이기철 기자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그 아이 부모님도 거액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그 집을 떠났죠. 그럼 지하실에 그 물건들을 숨겨둔 건 아마 그 어머니일 거예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진실을 알고 난 후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 사실을 그냥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알릴 것인가.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해야 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기철 기자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SNS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은폐된 아기 살인 사건, 권력에 의해 묻힌 진실을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던 거야? 권력으로 사건을 은폐하다니. 언론사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기자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실 건가요? 네. 진실이 밝혀져야죠. 한 달이 지나자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검찰에서도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살인사건이므로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밤 11시가 되어도 지하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은 조용하네. 정말로 끝난 건가? 저희는 지하실로 내려가 봤어요. 이상하게도 전에 없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이제 편히 쉬어. 저는 지하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내 이름이 세상에 기록됐어. 더 이상 잊혀진 아이가 아니야. 그 후로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저희 집은 평화로워졌습니다. 몇 달 후 당시 사건을 은폐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처벌받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맞지? 어느 저녁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물론이야. 진실을 밝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어. 지훈이도 이제 평안할 거야.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바로 진실이야.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린 생명도 결국 기억되고 기록되는 거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은폐되고 있는 진실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박지훈, 이제 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여러분이라면 이 미스터리한 지하실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